자, 정부의 낯뜨거운 자화자찬. 자,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 등 38개 주요 국정과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조사 결과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68.2%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국회에 대한 평가는 국회 역시 박하군요. 89.1%,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잘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국회보다는 그나마 좀 낫네요. 하지만 73.4%가 잘 못한다,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자, 매년 저런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 정부, 언론도 평가야 그렇게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어제 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걸 보면 좀 잘했다, 우리 올 한 해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스스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개최한 회의 이름이 200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인데, 네. 점검을 하는 자리에는요. 네. 뭘 하려고 했는데 뭘 못했다. 그럼 왜 못했냐?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수 그렇죠, 있느냐? 그렇죠. 이거를 하는 것이 점검이거든요. 근데 어제 결과로 보면은 무슨 중간 평가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것으로 서로 자화자찬하는 자리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검회의라는 이름이 좀 민망할 정도가 됐는데, 저는 이것 역시도 우리 공무원 조직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점검회의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자기 부처의 어떤 국정과제에 대해서 자기 부처가 어떤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은 냉정하고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고 하고 보고를 올려야지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공무원들 입장에선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우리 부처가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고는 쳐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보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 부처의 보고서를 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따위 걸 보고서로 내느냐. 네. 뭘 못했는지를 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라 라고 해야 되지, 같이 쌍으로 서로 자화자찬하고 웃고 하는 분위기? 이거는 양쪽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문제는 청와대 쪽에 더 무겁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특별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일정한 그런 성과들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으면 윗불이 더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점검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시책을 마련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가지 않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잘 못했으니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올라가는 순간 윗분의 표정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에서 일정한 어떤 이 회의에 대한 성격을 규정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국정이 총 5년인데 2년 차를 갖다 점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수를 스스로가 서로한테 주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바로 지록위마라고 하는 교수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자성어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무리 그렇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사슴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할 뿐이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공무원 평가대회를 저도 이제 가끔 자문위원식으로 가보면 사실 문화하고 이제 분위기상 사실 잘못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사실은 좋은 면만 보여줘도 지금 부족한 이와 같은 이제 마음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회의의 성격 자체를 아예 못한 것 반, 잘한 것 반, 이렇게 구조화하지 않는 한 상당히 자화자찬식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어떤 정책 효과의 달성도를 측정을 할 때에 이제 기준이 누가 돼야 되냐, 이거가 중요한데요. 결국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체감 효과도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표값들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무엇을 효과적으로 이루었느냐, 달성하느냐가 아니고 현재
이제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건수로 잡아서 이렇게 그 지표들을 만든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뭐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끼리만 바쁜 일도 많고 네. 국민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고 네. 국민에게 정책 효과가 달성되는가는 사실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 면 네. 막 이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이제 보고 대회나 점검 대회가 있으면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빈도가 대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수치적으로는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고서 앞에 표지가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정책이에요. 똑같은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건데 윗사람이 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예를 들어 4대학이다. 그러면 4대학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하고 있던 그런 범죄 예방한 그런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그 개량적인 어떤 수치들만 맞춰내는 그런 평가들은 네.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자화자찬이 있었는지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와닿을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 국방부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정말요? 예.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 방산비리도 있고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 가혹행위도 네네, 있었고 가혹행위. 아니 그래서. 그 여군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으로 지금 계급이 강등되신 분도 있었는데 국방 태도가 뭐 어떤 거기 태세가 좀 회식 자리 지킴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확립이 됐다는 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란 그 얘기였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 통계를 지표를 잘못 계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목표를 그런 식으로 숫자를 자꾸 계량화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 자꾸 그 공무원들의 어떤 투자, 시간들이 다 쏠리는 거죠. 아까 4대학 얘기를 하셨지만은 4대학 근절한다고 해서 실제 진짜 정작 필요한 부분들의 인력이 뺏겨가지고 그렇죠. 일이 못 됐던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 놓고 나중에 평가는 자화자찬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네.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네. 뭐 일반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을 양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4대학 근절한다고 4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생계형이나 사기 사건 이런 걸 또 못하고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이 실생활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자평한 것과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